이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장수가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요인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게 뭐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스포츠의학의 최고권위자 김병곤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에서 운동을 지도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처음 모셨는데요. 네. 이 앞서 이 박사님께서는 메이저리그 또 KBO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의 재활을 책임져 오셨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메이저리그 시절에는 류현진 선수의 재활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은 박사님을 이야기할 때 재활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KBO에 근무하던 시절에 선수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이야기들 했었습니다. 이렇게 재활의 신이 되기까지 분명 또 많은 길을 걸어오셨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어떻게 이 분야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신 걸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체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수영장에서 그 수영장 강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걸로 오랫동안 내가 전문 직업으로 노후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알게 된 게 선수들을 트레이닝하고 재활하는 직업이 있다고 해서 이거면 내가 노후도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진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계기는 이 박사님 스스로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궁금한 게 또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재활을 책임지시다가 어쩌다 가봉까지 가게 되셨나요, 박사님? 제가 2020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제 후배 한의사가 가봉에서 대통령이 온다고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분이 스트로크라고 하죠. 중풍. 네. 이제 중풍이라고 하는데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회복이 안 돼서 이 한의학과 같이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휴가를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배 한의사가 그 중풍을 맞으신 지 너무 오래돼서 치료만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저에게 같이 치료와 재활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같이 치료와 재활 운동을 했는데요. 그때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대통령께서 가봉에 가자고. 그런데 제가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쵸. 네, 네. 한국에서도 잘 살기도 했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프로포즈를 며칠 동안 직접 계속 해주셔서 그리고 그분의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어떤 요구가 되게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일을 하면 즐겁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수락을 해서 가봉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가봉 대통령님이 이 재활의 신의 손길을 이틀 느끼시고 같이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 가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또 네. 그 또한 기쁨이지 않습니까, 네, 박사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여쭤보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한 국가의 수장의 건강을 묻는다는 게 네. 박사님께서 가봉에 가신 후에 대통령님의 건강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선 그분이 이제 그 중풍으로 인해서 왼쪽 손과 발이 좀 마비 현상이 좀 심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거동이 좀 불편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소원은 지팡이 없이 걷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6개월 되는 시점에 공식 석상에서 지팡이를 놓고 걸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대통령도 그 보좌진도 저도 되게 기뻐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감동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도대체 이 재활의 신의 손길이 어떻길래 이렇게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걷게 됐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이제 뭐 선수들의 재활 그리고 또 뭐 우리 대중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활약을 하시고 후황양성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지금 이 순간도 몸이 찌뿌둥한 저를 비롯해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운동이라는 게 그냥 보면 쉬워 보이긴 하지만 특히 아프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찌뿌둥하고 이런 분들은 움직임의 순서가 다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동작을 다시 재가공을 통해서 배우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저랑 운동을 처음부터 저희가 4강이니까요. 네. 따라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처음엔 좀 부드러워지게 될 거고 조금 피로가 회복되는 느낌이 생기실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약간은 근력 운동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TV에서 규칙적으로 따라 하시면 아마 조금씩 좋아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사각만 따라하면 내 몸도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강연 청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의 김병곤입니다. 오늘 1강은 체력 없는 고령화는 재앙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령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죠? 혹시 준비는 되셨나요? 오래 사는 것이 꼭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감소증 또는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노후 재앙의 핵심 원인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 수명의 연장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의 이면에는 기대 수명이라는 것과 건강 수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은 대략 남성이 80세, 여성이 86세 정도입니다. 하지만 질병에 노출되어 사는 시간은 대략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5년에서 20년 동안 질병에 노출된 상태로 힘겹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핵심은 체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체력 상실의 경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활동량,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반경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요.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허벅지, 엉덩이에 근육이 없어지면서 뼈가 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것에 의해서 만성 질환이 발병하게 됩니다. 보통 40대부터 근육량이 매년 약 1%씩 감소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50대라면 10%가 감소된 것이죠. 60세 이후부터는 감소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70대라면 벌써 20%가 줄어들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근력과 체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묵의 도둑이라고 하는 근감소증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근육량, 근력, 신체 기능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침묵의 도둑이라고 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근육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감소 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세에서 2배속으로 빨라지는 거니까요. 60세가 넘어지면 더욱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보행의 속도 저하라고 해서 내가 걸어 다니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감소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악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물건을 잡고 들고 이런 힘들이 약해지면서 물건을 놓치거나 잡는 힘이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체지방이 증가하게 돼서 복부 지방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근감소증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근감소증에 의해서 기초대사량이 저하가 되면 근육이 감소하고 비만, 당뇨, 지방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인 기초대사량의 비중은 근육이 전체 기초대사량의 대략 70%를 담당한다고 하니까요. 근육이 저하됐다는 것은 기초대사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10년간 근육 손실이 대략 한 3kg 정도 된다니까요. 운동하지 않으면 10년마다 약 3kg의 근육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의 위험은 2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감소증이 있으면
제2 당뇨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사량의 감소인데요. 근육 3kg 손실 시 하루 약 200칼로리가 덜 소비되어 체지방이 축적됩니다. 젊을 때보다 먹는 걸 적게 먹어도 체지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이 저하된 분들은 대체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져 있거나 혈액의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쪽 발을 의자에 앉아서 펼친 다음에 발목은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허벅지 뒤쪽을 쭉 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지나서 발끝까지 쭉 닿아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발끝이 안 닿는다면 정강이의 가운데도 괜찮습니다. 통증이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편안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하시면 좋고요. 그냥 계시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파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 발을 쭉 펴고 발목은 몸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양손으로 발끝을 쭉 닫습니다. 호흡은 뱉어주시면서 길게 호흡을 뱉는 순간 아마 스트레칭이 조금 더 잘 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 더 호흡을 후 뱉어주시고 가능하다면 등과 허리를 조금 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왼쪽을 한번 해보시면 좌우의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앞으로 쭉 뻗어서 저도 왼쪽이 조금 덜 가거든요. 제 왼쪽 햄스트링이 조금 짧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의 스트레칭 시간을 조금 더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후 뱉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후.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편 상태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고요. 이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허리가 조금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1분도 좋고요. 2분도 좋고 3분씩만 하셔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대사질환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체력이 저하되고 전신 대사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복합 만성 질환이 발병되게 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전신 대사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근육의 저하가 생기고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노인 사망 원인의 2위까지 올라가는 대단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제2 당뇨병은 근육량의 저하로 인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근육이 혈당을 먹고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근육이 적다는 것은 내 몸에 혈당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병률이 2배 이상 상승하게 되는 위험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았는데 왜 지방간이 자꾸 생겼지? 대사질환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사가 저하되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고 근감소증과의 악순환의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은 골다공증입니다. 근육과 뼈가 동반돼서 약화되게 되면 골절의 위험이 대폭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아마도 70대나 80대에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에 골절이 생기는 것이 이 골다공증에 의해 생기는 요인입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은 체력 저하와 질병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의 혈당 흡수 능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근육량의 감소가 혈당의 소비처를 소멸하게 만드는 것이죠. 혈당의 상승은 췌장의 과부하를 일으켜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뇨가 생기게 되고 비만이 증가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이 향상되는 대사 도미노가 생기게 됩니다. 근육이 혈당을 조절하는 방식은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근육이 혈당을 흡수해서 정상 혈당을 80% 정도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육이 감소했을 때는 혈당의 정체 현상에 의해서 만성 고혈당,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체력 저하는 숫자나 검사, 수치의 문제가 아닌 일상이 붕괴하게 됩니다. 이동이 제한된다는 것은 내가 계단을 움직이거나 또는 대중교통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집 바깥으로 나가거나 또는 외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보행 속도의 감소는 인지 기능의 저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지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와 치매의 연관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행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나의 뇌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활동이 위축되게 되면 우울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연에서 공원에서 걸어 다니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요. 집에만 계속 계시거나 햇빛을 받지 않으면 우울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감소증 시 우울증의 위험이 대략 2.6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근육이 적다는 것은 우울증이 생기는 아주 위험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돌봄의 의존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저하하게 되면 가족 또는 요양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나다니다 보면 요양병원이 많아지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요양병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돌봄의 의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가족의 삶의 질도 저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낙상과 골절의 이야기입니다. 고관절 골절 후에 1년 내의 사망률이 대략 20에서 30%라고 합니다. 연간 낙상 경험률은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매년 낙상을 경험하는 비율인데요, 대략 33%라고 하니까요, 3분 중에 1분은 낙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3명 중에 1명 매년 낙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낙상으로 입원의 95%는 골절의 원인이 됩니다. 고관절 골절 사망률은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대략 25%니까요. 고관절의 골절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낙상 후에 활동 감소는 근감소의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낙상 후에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력이 부족해지고 균형 감각이 저하하게 되면 낙상이 더 많이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규칙적 근력 운동으로 낙상 위험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내 주변의 분들과 다르게 나는 건강하게 걷고 이동하고 또는 마트를 다닐 수 있는 것은 근력과 균형 감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낙상의 위험이 많은 분들이 엉덩이의 움직임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허벅지 위로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와서 해보세요. 오른쪽 무릎을 밑으로 살짝 눌러주게 되면 고관절의 앞쪽과 측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고관절에 공간이 생기면서 고관절의 감각이 좋아지게 되고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꾹 눌러주면서 호흡을 후 뱉어주시고요. 가슴과 허벅지는 쭉 편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뱉으면서 후 눌러주시고요. 자, 한 번만 더 하실게요. 호흡을 뱉으면서 후. 이때 내 무릎의 높이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왼쪽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 해보실게요.
왼쪽 위를 올리게 되면 아마 카메라에 보일 텐데 저도 여기가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제 왼쪽 고관절이 조금 안 좋습니다. 가슴 펴고 양손으로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아래로 눌러주면서 몸은 약간 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호흡 뱉고 후. 그렇게 되면 이 고관절의 앞쪽과 측면이 편해지게 되고요. 이 동작도 당연히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고 균형도 좋아지지만 허리가 안 좋은 부분들이 이 부분이 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의 스트레칭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아마도 허리도 편해지시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실게요. 눌러주면서 가슴은 쭉 펴줍니다. 가슴이 구부러지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가슴을 펴면서 눌러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TV 보다가 또는 저희 채널 보다가 생각나면 소파에서 또는 의자에서 또는 식당에서도 버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자주자주 해주시면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 노후 대비의 핵심은 근력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근력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위해 가장 확실한 투자는 근육, 연금보다 보험보다 근육이 먼저입니다. 근육 유지의 4대 효과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독립적 생활 유지입니다. 80세가 넘어도 혼자 걷고 요리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능적으로 독립되어지고 인간의 존엄성은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만성 질환의 예방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각각 대략 30에서 50%의 위험이 감소되니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뇌의 인지기능 보호입니다. 뇌의 혈류가 증가되면 BDNF가 분비되고요. 이 BDNF가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오늘 운동을 따라하는 것은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아주 좋은 습관을 들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서적 안정입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촉진되고 이 두 가지는 우울증을 감소시키게 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지금 저와 함께 조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의 역할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처방전입니다. 중년과 시니어 핵심 운동 처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이 걷거나 가볍게 달리거나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생기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호흡이 가빠져야 합니다. 대략 이 정도는 되어야 해요. 제 숨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혹시 유산소 운동을 했다면 이 정도의 숨참은 있어야 유산소 운동을 하신 거고요. 만약에 1시간 정도 동네를 산책했는데 숨이 차지 않았다면 사실은 유산소 운동을 하신 게 아닙니다. 주에 150분 이상 하셔야 되니까요. 50분씩 나누어도 주 3번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입니다. 대략 주 2회 정도 하는 게 좋고요. 코어, 그 다음에 상체 운동, 그리고 하체 운동,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운동이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은 주 2회 하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하체 운동에 스쿼트를 했다. 그러면 다음날, 내일이 되겠죠? 허벅지나 엉덩이에 약간의 근육통이 생기셔야 합니다. 만약에 근육통이 생기지 않는다면 근육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력 운동 후에는 근육통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균형과 유연성입니다. 매일같이, 오늘 아마 저랑 같이 하는 스트레칭들이 그것에 포함될 텐데요. 매일 5분
10분, 15분 아주 가볍게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발서기 아마 보셨을 텐데요. 한 발로 서서 허리 손 올리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으로 길게는 1분까지 설 수 있으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단백질의 섭취인데요. 아마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맛있는 걸 드실 텐데요. 맛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일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대략 크기로 하면 고기로 하면 대략 손바닥 하나 정도 될 텐데요. 이것을 3끼에 나누어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속노화의 메시지에서 체력은 최고의 보험입니다. 체력을 지키는 것이 곧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저속노화 4대 전략은요, 즉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좀 걸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면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조금 더 걸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무조건 걸어서 하루 1일 평균 7,500보 정도는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하루에 2만 보, 3만 보를 걷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체중이 조금 마른 분들이 2만 보, 3만 보를 걷는 건 근감소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걷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의 섭취인데요. 몇 끼니 손바닥 크기만한 두부, 생선, 달걀, 닭가슴살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맛이 없어서 싫은데 약이라 생각하고 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기 건강검진을 하듯이 정기 체력검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력을 측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보행 속도, 내가 걷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엔 움직임, 내가 쪼그려 앉을 수 있는지 또는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다음엔 근육량 측정인데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쟀을 때 손가락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닿는다면 약간의 근감소증이 있는 거고요.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근감소증이 조금 진행됐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운동하는 것입니다. 친구, 지역, 스포츠센터 또는 복지관 등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이 운동을 하면 즐겁게 웃고 떠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아마도 체력이 향상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늙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력은 그 선택의 이름입니다. 체력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30초 운동. 의자를 잡고요. 한 손으로는 발목의 앞쪽을 잡아주시고요. 몸을 곧게 편 상태에서 가능하면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여주시면 좋고요. 혹시 붙지 않는다면 살짝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까지 당기게 되면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고요. 균형 감각, 체력을 만드는 기초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놓고 호흡을 뱉으면서 균형을 후 잡아주셔야 되고요. 호흡을 뱉어주셔야 코어가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후. 한 번만 더 뱉겠습니다. 후. 네, 그대로 내리고 반대쪽 발목을 잡아주시고요. 엉덩이에 붙인 상태에서 가슴 쭉 펴주시고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후. 네. 보통 스트레칭 할 때 힘을 빼라고 하는데요. 힘을 빼라는 말보다는 더 좋은 게 호흡을 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호흡을 뱉고 있거든요. 후.
입으로 코로 마시고 입으로 후 뱉어주시면 코어가 잡히면서 근육이 편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호흡을 후. 네, 좋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30초 또는 1분의 운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체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이 정도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150분의 유산소 운동과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노년은 행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재앙이 아닌 축복을 위해서 이 규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동이라는 것 꼭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자꾸만 내일 하지 뭐 하고 미루기가 십상이었는데요. 오늘 김병곤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라면 더 이상은 핑계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30초 의자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 이 장수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김병곤 박사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